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상계엄 직전 내란 세력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한 뒤 부정선거를 인정시키겠다며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하고 HID 요원들까지 동원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당시 특수임무 수행 요원들의 개인정보가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통째로 넘어간 것도 문제가 됐는데 이 같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도 적용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1심 선고는 나지 않는 가운데 수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군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불과 2달 앞두고 물밑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한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신문할 제2수사단 구성이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HID 요원을 포함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인적 사항을 정리해 넘겼습니다. 계급과 성명, 출신,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까지 담겼습니다.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 중 40명을 최종 선발해 실제 제2수사단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문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재판에 나와 노 전 사령관과 통화 뒤인 10월 14일 김용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우라고 지시받았다는 겁니다. 특검이 이 같은 정황과 증언을 토대로 군사기밀 유출 과정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공범으로 가담한 건 아닌지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선고를 앞둔 노 전 사령관도 재판 과정에서 줄곧 김용현 전 장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의식이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반복된 특검 모독과 법정 내 소란 행위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높은 확률로 지금 조은석은 사무실에서 놀고 있을 겁니다. 지위도 애매한 파견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조은석 시다발이 하라고 이렇게. 특검은 구속 추가 연장을 염두에 두고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의 법정 소란 소동, 특검을 상대로 한 모욕적 언사 등 자료를 수집해 변호사협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위 법꾸라지처럼 감치 조치를 피해간 뒤 이상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검사에 이어 기자도 감치해달라고 주장했고 재판장을 고소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감치 재집행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 조치는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결정이 내려지던 날 신문 절차는 물론 법원 구치감으로 옮겨지면서도 신원 확인에 일절 응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기도만 이어가면서 법원 직원들에겐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는 우리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을 어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이런 존재로 확인하는. 오늘 이진관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하는 등 감치 집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의 비공개 매뉴얼에 따르면 위반자가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사진 촬영, 지문 채취 등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추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심지어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감치 재판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열린 김용현 전 장관의 재판에서 해당 변호인들은 이제 특검팀 검사에 이어 기자까지 감치해달라는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감치하셔야죠, 검사를요. 그저 명령하시고 감치하시죠. 유튜브 채널에서 욕설을 쏟아내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정당국이 기존 방침을 고수한다면 곧 내란 사태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려 감치 결정이 내려져도 이들이 이름과 생년월일만 말하지 않으면 구금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의아한 상황.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한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서 환경미화원에게 갑질을 벌여온 7급 공무원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무원은 자신의 주식이 3% 이상 오르지 않으면 이불 속에 환경미화원을 넣고 밟으며 계엄놀이라고 불렀는데요. 최근 주식이 떨어져 홧김에 괴롭혔다고 주장했지만 3년 전에도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벌써 미화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본인의 주식이 3% 이상 오르지 않을 때마다 이불 안에 미화원을 넣고 밟는 이른바 계엄놀이. 주식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이불마리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벌어졌습니다. 방에는 다른 미화원들도 있었지만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쉬쉬했습니다. 신발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렇게 보시다가 아유 이렇게 한숨 쉬시고. 계엄 상황이 아닐 때에는 욕설이 일상이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잖아. 정신 차려. 지난 7월 해당 면으로 배속된 공무원. 그런데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악마가 발령이 온다. 너희한테 이제 뭐 욕설을 하거나 뭐 기분 나쁜 말을 해도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그냥 네 웃어라. 피해 미화원은 3년 전에 양양읍에서도 같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쓰레기 수거차에서 뛰게 하거나 차량을 멀리 대는 방법으로 괴롭혔고 일부 동료들이 항의했지만 아무런 제재나 개선 조치가 없었습니다. 적당히 좀 하고 멈춰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고. 취재진은 다른 미화원들의 추가 피해 제보를 받고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간인데 청소차 출발 현장에 면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하시라고 공연하지 말고. 그런데 지난 주말에도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응했던 미화원 동료들이 하나같이 모른다. 기자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하기는 대대로 얘기했거든. 저기 조사가 나오면 제대로 조사 이제 성실히 진행해가지고. 노동부는 양양군을 상대로 직권 조사를 벌였고 경찰도 내일부터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폐쇄적인 지자체 분위기 속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제주 우도에서 관광객이 탄 승합차가 배에서 내리자마자 대합실 옆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우도로 관광을 간 3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시 우도 천지당 대합실 앞. 길을 걷던 사람들이 황급히 옆으로 몸을 피하자 흰색 승합차가 달려옵니다. 승합차는 주차 중인 차량과 전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대합실 옆 도로 표지판 기둥과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천둥 같은 소리가 났어요. 천둥 같은 소리. 그냥 아침 저 마당에 있는데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길래 저 사람 왜 저렇게 차를 저렇게 몰지했는데 그냥. 오늘 오후 2시 40분쯤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여객선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속도를 높여 대합실 방향으로 170m가량을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걷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과 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승합차 탑승객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오는 도중에 뭐가 옆에서 휙 지나갔어요. 근데 옆 친구 한 명이 탁 쓰러지면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었어요. 멍한 상태죠. 당시 천지당 대합실엔 관광객들이 일부 모여 있었지만 차량이 대합실 건물에 충격을 주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승합차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급발진이나 페달 오조작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16개월 된 아이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엄마는 119에 신고해 아이가 밥을 먹다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고 했는데 병원 측이 아이 몸 여러 곳에서 긁힌 자국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겁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단지에 구급차가 불빛을 내며 들어옵니다. 곧이어 경찰차도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내리고 잠시 뒤 품에 한 아이를 안은 채 다시 엘리베이터에 뛰어오릅니다. 어제 저녁 경기 포천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집에서 발견된 16개월 여자아이는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곳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 여러 곳에서 긁힌 자국이 발견된 겁니다. 다만 골절이나 심한 출혈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은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습니다. 아버지는 30대, 어머니는 20대로 신고 당시 집안에 모두 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머니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은 해당 주택에 1년 정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끔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면 강아지 산책시키고 애기 데리고 나갈 때 들리고 별다른 특별한 그런 거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은 만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등을 상대로도 아동학대 정황과 관련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